폐 타이어가 산처럼 쌓여있는 현장. 50kg이나 되는 무거운 타이어를 옮겨 고무와 철을 분리, 재활용할 수 있는 고무 분말 형태로 분쇄하는 공장은 시커먼 고무 먼지와의 전쟁. 작업은 고되지만 타이어는 철과 고무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폐자원입니다. 뚜브가 제철 공장으로 들어가겠죠. 이거는 보니까 한 개도 없어요. 비닐봉지의 국내 연간 소비량 235억 개. 폐 비닐을 처리하는 공장은 하루 종일 시끄러운 소음과 뜨거운 열과의 싸움입니다. 많이 뜨거워서 화상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라. 폐 비닐은 조각 형태의 알갱이로 만들어야 새롭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공장. 남발하지 않게끔 더 이상 찍으면 안 되니까 한 장 한 장이 돈이 되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종이 팩을 분리, 압축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쓰레기와의 사투를 방불케 하는데 쓰레기부터 이런 것도 막 울팩에도 넣어놓고 분리수거가 이렇게 안 돼. 고급 펄프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 팩은 휴지로 만들어지는데 원단을 만들고 포장하는 과정까지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쓰레기가 보물로 변신하는 놀라운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한 공장. 이른 아침 마당 안으로 대형 트럭 한 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뭘 싣고 오는 걸까요? 트럭에 실려 있는 것은 인근 지역에서 수거된 폐유리병입니다. 이곳은 유리병을 재활용하기 위해 분류하는 공장인데요. 한눈에 봐도 그 양이 상당할 뿐더러 종류도 셀 수 없이 다양해서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기, 세라믹, 밥그릇 깨는 거, 유리와 사기는 극과극입니다. 사기는 사기대로 유리병만 담아둬야 되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전부. 분류 작업 중 가장 힘든 건 잘못 들어온 물건들을 골라내는 것이라는군요. 여기 있는 세라믹, 이거 화장품병, 이거, 그리고 심지어 병장 속에 판치고, 정관도, 각각 이게 전부 이게. 이런 것들은 사실 따로 모아서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래, 따로 버려가 배출해야 되는데 이 병장 속에 같이 혼합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전부 병장 속에 1차적으로 요 선대를 하고 이걸 하고 이것도 지금 병 같지만도 이게 지금 PC라고 플라스틱이다 이게. 아,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PC라고 이거는 망치를 두고 깨도 안 깨집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된 지 1995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95년도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데도 도로 후진하고 있습니다. 유리병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깔별로 분리해서 배출하고 도자기 같은 물건은 폐기물 포대에 담아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폐유리병 분류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보통 하루 평균 30톤 정도의 선별을 하기 때문에 종일 분주하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작업자들이 대형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병을 분류해 전면에 뚫린 구멍으로 빠르게 던져 넣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일까요? 색상별로 제일 처음에 그런 백색, 그 다음에 갈색, 녹색. 색깔별로 다 모으고. 바깥서병, 카오메, 바깥서. 요 병은 지금 저거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고. 아, 이건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 유리병은 크게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20번 이상 반복 사용이 가능해 파손되지 않은 것은 재사용을 위해 따로 분리합니다. 세척 과정에서 컴퓨터상으로 지나가다가 조금만 이상 있으면 세척해가지고 다시 분량으로 나와 파기시켜야 되니까 뚜껑을 열어꼭 그거 해가지고 배출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재활용하기가 수월합니다. 피로회복 음료수병은 바로 입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분류 과정에서 다시 일일이 뚜껑을 벗겨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깨지지 않게 뚜껑을 닫아서 버리는 것이 재활용에 효과적입니다. 네. 소주병도 분류별로, 소주병도 종류별로 이렇게 담고, 네. 담아가지고 나머지 병 이제 이거 기타 이제 공병 재활용할 거는 여기 담아가지고 다시 밖으로 내가지고 상자에 별도로 다 네. 담겠습니다. 아까 메인 라인에서 요거는 녹색, 네. 아, 이렇게 색깔별로. 요거는 녹색, 예, 요거는 백색, 요거는 백색이고, 여기는 갈색, 아, 요건 예, 갈색이요? 갈색 저장을 했다가. 온전한 병은 재사용을 위해 분류되고 깨진 병은 색깔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병을 만들려 그러면 색깔 혼합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색하고 갈색하고 녹색하고 삼색을 분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공장 한편엔 유리가 들어있는 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얼핏 봐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공장 안에선 마당에 쌓여있던 가마니 속 폐유리병을 곱게 분쇄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재사용되지 못하는 많이 파손된 병들의 재활용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골재입니다, 골재. 아스콘 골재, 아스팔트 포장용. 이 재료가 두사라고 모래입니다. 네. 모래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저게 병이 돼가지고 이 가공만 하면 골재로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땅속으로 다 묻히는 게 이게 재활용제가 골재가 돼가 탄생한다고 하면 그게 아주 좋은 일 아닙니까? 재활용은 경제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막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유리는 새로 가공에 사용되는 활용률이 3% 정도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버려지던 파손된 유리병을 5mm 크기로 분쇄, 아스팔트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유리가 아스팔트 재료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진짜 멀쩡하네요? 예, 멀쩡합니다. 일반 유리로 사는 문제가 손을 찌르는 데가 있지만 이거를 가공을 했기 때문에 맷돌 방식으로 갈아내는 원리로 유리 입자가 회전하면서 각이 없어져 안전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경북 영천. 이곳에 아스팔트 제작에 들어가는 또 다른 재료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폐타이어입니다. 작업자가 커다란 타이어를 굴려 가지고 오더니 기계에 끼워 넣었는데요. 끝이 날카로운 토미바크 같은 것이 돌면서 타이어 안에서 뭔가를 뽑아냅니다. 자세히 보니 철사 뭉치입니다. 타이어를 만드는 재료 중 약 20% 정도가 철심인데요. 재활용을 위해선 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타이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이 가장 안쪽에 여기. 이쪽이요? 빼면 기계에 올라가면 기계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50kg이나) 되는 무거운 타이어에서 철심을 빼는 것은 상당한 힘과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중대형만 사용합니다. 소형은 사용 안 합니다. 고무 질이 좋기 때문에. 아, 고무질이요? 아무래도 큰 대형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좋은 고무를 갖고 해야만. 굵은 철심을 뺀 후엔 재활용을 위한 본격적인 타이어의 가공 작업이 시작됩니다. 1차, 2차는 파쇄기계, 네. 3차, 4차, 5차 기계는 이제 분쇄로 들어가요. 40mm부터 해서 1mm, 2mm, 3mm, 5, 7mm 이렇게 5가지.
철심을 100% 제거, 순수한 고무 조각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7mm입니다. 작업 과정이 훨씬 오래 걸리고 까다롭지만 폐 타이어를 굳이 5가지나 드는 다양한 크기로 가공하는 이유는 크기에 따라 사용처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생산되는 것이 가장 고운 형태의 폐 타이어 가루입니다. 일본이라고 아스팔트에 쓰는데 납품하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사용처가 다른데 미분은 아스팔트용으로, 1mm는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으로 사용되고 3mm는 체육관 바닥 포장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5mm는 골프 연습장 퍼팅 매트로, 7mm는 주로 놀이터 바닥재로 사용됩니다. 한편 공장 밖에선 집게차가 대형 트럭에 분주히 무언가를 싣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재활용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체가 뭘까요? 분철. 분철. 네, 마지막에 타야 속에서 나오는 건데 수거해가 제철 공장으로 들어가겠죠. 이거는 보니까 한 개도 없어요. 폐 타이어는 양질의 고무와 철로 이루어져 재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연간 35만 톤, 해마다 200만 개 이상씩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돈이 드는 보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